네, 안녕하십니까. 정보의 주식살롱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금리 정책이 여전히 2023년도에 가장 중요하죠. 근데 6월 달에 각국의 금리 정책은 사실 어디로 튈지, 무게추 어디에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미국은 뭐 호재라 볼 수 있습니다만 금리를 동결했는데 동결 이후의 반응은 야, 이거 뭐 7월 달에 또 인상한다는데 그 이야기 있고, 영국이 또 금리를 올리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많이 올렸어요. 5%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영국의 물가는 8.7%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엄청 높죠. 자, 그런 상태에서 과연 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3.5% 잡아놓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7월 달에 올리면 물론 금리 격차 때문에 뭐 무조건 외국인 자금이 엑시도스에 빠지는 건 아닌데,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이 칠풍로드의 금리 정책의 무게추 어디에 둬야 될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테슬라 이야기예요.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주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테슬라만큼 지금 핫한 기업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는 테슬라 충전 시스템 이야기죠. 슈퍼차저. 과연 정의선 현대 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글쎄, 일각에서는 현대차도 빨리 슈퍼차저 쪽으로 충전 시스템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테슬라가 전 세계 충전 시스템의 표준을 만들어 갈지 그것도 좀 재밌겠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유럽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 유럽에도 유럽판 IRA 법안이 있어요. EU 법안인데, 마침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2023년 세계 그린 뉴딜 엑스포가 또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막연하게 많이 들어왔던 탄소 포집 관련, 전력 인프라 관련, LNG 관련 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할까요? 질풍노도 금리 정책. 에, 제가 파월 의장의 사진 하나 준비해 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매파적이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비둘기파적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매둘기라고 적어 봤습니다. 매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FRB 의장, 지금의 미국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그냥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금융 완화 정책을 폈는데, 파월 의장은 발언을 보면 항상 보면, 야, 이거 어떤 때는 금리를 좀 뭐 친화적으로 발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상당히 또 이게 우리가 말할 때 그런 거죠. 밑장 하나 빼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금리를 동결했는데 파월 의장은 동결 이후에 기존 국회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존 구조를 지켜가겠다. 기존 구조를 지켜가겠다니 뭐예요? 우리는 중립금리란 2.5%까지는 금리 인상 계속하겠다. 그쵸?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두 번이라는 데서 못을 박을까요? 자, 그러면 많은 투자분들은 앞으로 바라볼 때, 미국의 연준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도 잠깐 듭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신뢰를 이런 거죠.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향후에 7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든 동결을 하든 이미 시장은 언젠가는 것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사이트는 뭐냐면, 파월이라든지 미국 연준이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속도에 대해서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미 모든 데이터 디펜던트에 의존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올리려면 올려라. 우리 상반기에 그렇게 봤잖아요. 정치가 기술주의로 강했죠. 올리려면 올리라는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무게추의 중심은 뭐냐 하면, 금리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과연 그거를 뚫고 가는 경제 회복에 대한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 거기에 조금 초점을 두는 게 낫지 않나 봅니다. 두 번째, 영국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영국은 또 자료를 보시면, 야, 이거 참, 그렇죠. 신사의 나라가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닌가요? 영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그래프 거의 뭐 수직으로 올라가죠. 예, 5%까지 올라갔습니다. 6월 달에 원래 인상할 거는 생각을 했어요. 한 25bp 정도? 근데 5%. 근데 저는 약간 공의가 돼요. 지금 미국이 물가가, 헤드라인 물가가 4%거든요. 게다가 근원 물가가 한 5.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니까 거의 지금 미국은 5% 초반의 기준금리와 근원 물가를 맞춰놨어요. 물론 각국마다 다릅니다. 영국은 지금 물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8.7%입니다. 영국은 생각보다 물가가 잘 안 떨어져요. 미국과는 뭐가 다르지? 조금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영국은 어쨌든 제가 여기 적어 놨죠. 브렉시트 후폭풍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업자득이라고 해 놨는데, 미국도 실제적으로 코로나 때 인건비가 많이 오른 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도 비슷한 경우인데, 약간 값싼 해외 노동자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조금 고임금의 미국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임금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유럽도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가 단행되면서 실제적으로 영국 내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죠. 그리고 영국도 비슷하게 코로나라는 정책을 겪으면서 헤어 값싼 노동력의 유입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물론 지금 영국은 전 보리스 총리의 브렉시트가 있었지만은 지금 일본의 또 영국의 현 총리 같은 경우는 다시 어느 정도 유화진 정책을 펴기 때문에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마는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러는 거죠. "야 이거 어디에 영향을 중심을 둬야 되냐." 근데 아까 어느 정도 이야기 아닌 이야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 2023 년도 증시 하반기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시장은 아마 이제 금리라는 이벤트 자체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미국의 4.0% 헤드라인 CPI고 그다음에 인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주거비의 비중이 높다고 하는 권원 CPI의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하나는 4%고 하나는 5.4%면 이거는 어느 정도 구심점을 잡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연준 입장이나 미국 정치 입장에서는 4%란 헤드라인 물가 지표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영국과는 조금 다르게 갑작스럽게 50 베이시스 포인트로 인상할 확률은 없어지는 거죠. 그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시장은 무게추의 중심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과연 빨리 경제 회복을 보이고 어떤 섹터가 보이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것 같습니다. 한국이요? 글쎄요. 내년 총선이 있어서 물론 총선과 한국은행의 색깔을 맞추긴 좀 어렵겠지만은 한국의 금리 정책은 아마 현 수준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1,800 조의 가계부채 보이지 않는 그 훨씬 많은 주택담보로 대출로 잡히는 그런 거 합쳤을 경우 그리고 총선이라는 이벤트를 생각했을 때는 의도적으로 스프레드를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가 3.5에 5.2면 175bp란 말이에요. 그거를 좁히기 위한 의도는 안 할 것 같아요. 왜? 금리 갭이 생기게 되면 보통 한국에서 자금이 빠지면서 환율이 폭등을 해야 정상인데 생각보다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환율은 약간 안정성을 보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야기가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아직 저도 아직 전기차는 없어요. 전기차는 없는데 가장 뜨거운 이슈면서 앞으로도 뜨거운 이슈고 우리 현대차라든지 많은 기업들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바로 테슬라의 슈퍼차저 이야기죠. 한번 볼까요? 뭐 자주 보시던 건데 테슬라가 2012 년도에 전기차 충전차 테슬라의 슈퍼차저 전기차 충전 시스템 이름이 슈퍼차저인데 2012 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앨런 머스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기존의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통 8 시간 정도가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린다. 전기차 잘 만들면 뭐 하겠어요. 주유소 가서 8 시간 걸려 가지고 기름 넣으려 그러면 누가 그 전기차가 파겠어요. 그래서 같이 시작했던 게 바로 슈퍼차저인데 이 슈퍼차저는 사실은 약간은 태양열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인제 어느 속도가 빨라졌는데 문제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지도를 놓고 보면 한 12,00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6월 초순에 미국의 포드가 슈퍼차저의 충전 방식을 사용하겠다. 미국의 양대 자동차 회사 또 하나가 있죠. 제너럴 모터스 GM까지도 한다 그럽니다. 여기에 리비안도 한다 그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인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는 테슬라의 또 다른 먹거리가 되겠는데?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만들어 팔고 충전 시스템까지 다 잡아 버리면." 근데 과연 그럴까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 슈퍼차저 일반 충전보다 요금이 쪼끔 비쌉니다. 2.5 배수 정도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충전 시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제 고속 충전의 개념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다를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존 지금 같은 2025 년부터 테슬라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차 충전기하고 케이블이 있을 거고 잭이 있을 거고 어댑터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220 볼트의 전력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전력을 꼽을 때 동그랗게 생긴 걸 벽에다가 꽂으면 전기가 나오죠. 근데 동남아나 해외여행 가 보시면은 110 볼트짜리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뭐라고 부르지? 갑자기 동그란 거 달라고도 합니다. 그쵸? 이걸 변환해 줄 수 있는 거.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는 이렇게 인제 GM이나 포드가 한다고 하더라도 한 25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케이블 자체와 어댑터를 통일하게 되고 그전에는 일정 부분의 잭을 쓸 수가 있고 또 일반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가 일반 그게 아니다 그래도 가면 다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모든 게 인제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모든 미국 북미 전기차 충전에 규격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요. 또 하나가 물론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테슬라는 지금 인제 생각보다 전기차 판매되는 대수가 작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말한 거보다는 한 10% 20%못 따라갑니다. 22 년도에 간신히 1 0 0대 조금 못 채웠거든요. 그러면 한 1 년에 2 0 0 대를 팔려면 5 0대 이상을 팔아야 되는데 판다는 말이 좀 그런가요? 인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는 갑니다만 올라가는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는 테슬라의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태인데 마침 슈퍼차저가 나온다면 나왔죠. 확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새로운 먹거리가 되겠죠. 아니요. 안정적으로 돈을 캐시컵 이런 거는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그 있잖아요. 이 스크린 골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입점 하나하나 해 놓으면 나중에는 시스템이 돈을 벌게 하는 거죠.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애플카라면 생각을 해 봤어요. 이 그림은 아직은 그러니까 틱톡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거 뭐냐면 애플 로고가 있죠. 근데 이 영상 풀 영상은 제가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C 타입의 스마트폰 충전하듯이 뒤에 저기 애플에서 충전 잭을 꽂듯이 딱 연결합니다. 그럼 이 영상은 위에 있는 저 사과 로고가 이렇게 우산처럼 쫙 펼쳐지면서 태양열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인제 미래 컨셉이지만은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이야기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추 테 우리가 많은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말하는데 현대차도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애플카 이슈는 뭐 잠깐 넘어가도 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솔라 루프에 대한 이야기가 향후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솔라 루프라는 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거 아마 현대차도 적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전기차 이건 인제 그런 거죠. 보조 장치죠. 하이브리드 카처럼.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가 저속일 때는 전기로 고속일 때는 내연기관으로 가죠. 그럼 솔라루프란 건 뭐냐면 이 이미지는 너무 지나치게 컨셉과 컨셉인데 실제적으로 일반의 자동차의 천장에다가 태양 판넬을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약간 뭐 충전했을 경우에 충전 거리를 좀 늘릴 수가 있는 보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야 이거 테슬라 슈퍼차저 이야기가 나오면 그건 단순하게 시장에서 뭐 당연히 충전 관련 기업들의 국내 관련 기업들도 많이 보겠고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현대차 빨리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한쪽으로 가점적 지위가 몰릴 수도 있고 몰리면 안 되는 거고 또 SK 시그넷이라는 회사 SK죠. SK 자회사죠. 시그넷이라는 회사 자체가 북미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대차의 전기차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GMP에서 나오는 현대차 1 세대 3 세대가 대부분 SK 배터리와의 협업 관계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건에서는 뭐 섣불리 그다음 "우리도 모든 전기차를 슈퍼차저로 간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단순하게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현대차는 왜 슈퍼차저를 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미리 슈퍼차저가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 또 하나가 상당히 많은 양식의 충전 시스템은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충전 효율과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의 판단은 제조사도 하겠지만은 소비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솔라루프라든지 애플카라면 이런 이슈 자체는 약간은 미래적인 이야기인데만은 충전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이슈도 생길 수 있겠구나.' 요렇게 한번 봐 봤습니다. 요게 인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테슬라 충전 이야기가 되고요. 잠깐 시장에서 인제 이거는 인제 사족인데 시장에는 페레벨 이야기가 많아요. 갑자기 지난번에는 페라이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6월달 같은 경우는 인조 혹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또 테슬라 때문이에요. 테슬라하고 BMW가 야 흑연 같은 경우도 중국과 의존이 높으니까 우리도 인제 자체적으로 허원 흑연의 그 인조 흑연의 조달을 위해서 저기 아프리카 남쪽 남아프리카죠. 모잠비크라든지 마다가스카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뭐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잠깐 흑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생각보다 흔해요. 링에도 들어가고 금속 제련 전극봉에도 들어가고 물론 뭐 매장량은 중국이 많이 많습니다. 근데 흑연 관련주라고 거론되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연속성이 전혀 떨어지고 아시겠지만은 배터리의 큰 결이 실제적으로 양극재 비중에서
음극재의 비중을 높이고 양극재 비중은 다른 거죠. 음극재의 성능을 높이고 그런 관점에서 갔을 때는 인조회원의 가치는 생각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많은 언론들이 갑자기 뭐 인조흑연도 품귀 현상 이거는 조금 좀 기우였다 그리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슈퍼차지 이야기를 하면서 솔라루프, 애플카 이렇게 인조효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차 전지나 신재생 관련 또는 전기차 관련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테슬라의 방향성과 변동성에 따라서 지금 당장 실현 가능 여부는 시차를 좀 둔다 하더라도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항상 그래도 관련주를 연구하고 준비하는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게 이번 주에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다음 이야기를 조금 이어볼까요? 다음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열리는 사실 엑스포라는 행사 자체는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매년 열리는데 마침 23 년도 6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그린 뉴딜 엑스포 2023이 개최가 돼요. 아주 간단한 제가 로고를 지고 왔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제가 같이 행사가 되는 동시에 행사가 개최되는 스케줄을 놓고 보면 그린 뉴딜 엑스포라는 게 어떤 엑스포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게 되면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 같이 열리고요. 태양 에너지 관련. 그러니까 엑스포라는 글자는 뺄게요. 예, 태양 에너지 관련 그리고 배터리 또는 충전 인프라 관련.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고 이야기하죠. ESS라는 단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한 2019년도, 20년도 정도에 LG 그때는 이제 LG 화학이었죠. 그래서 폭발 사건 때문에 배터리 폭발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자원부와 국토부인가요? 소재 원일도 많이 화두가 됐다가 최근에는 전기차 이슈 때문에 많이 화두는 안 됩니다만 ESS가 많이 화두되는 것은 바로 네옴시티가 다시 시장에 들어오면서 많은 부분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라는 큰 그림, 사우디의 중동 펀드의 큰 그림에는 결정적으로 에너지가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올해 23년도 상반기에도 전력 송배전 인프라 관련주가 다른 여타 인프라 관련주보다 가장 좋은 상승력을 보였겠죠. 네, 그런 관련 이슈가 되는 거고 PB월드란 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폴리실리콘 가격 추이를 놓을 때 보면 PB인사이트라고 있어요. 그 PB인사이트의 그 PB가 이 PB입니다. 태양광 관련 보름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배터리 테크 그리고 인제 되게 많이 인제 하루되는 게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즘에 이상 기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갑자기 막 30 도 40도 한다 그러고 중국도 그렇다 그러고 겨울엔 또 너무 춥고 갑자기 폭우가 내리고 뭐 엘니뇨 현상, 이상 공부 나옵니다. 그게 모든 출발 자체가 결정적으로는 이산화탄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이산화탄소를 딱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서 탄소를 최대한 그런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차해서 모든 걸 했을 때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요런 일정이 좀 진행됩니다. 그걸 중에서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몇 가지 이야기. 오늘은 2023 그린 뉴딜 엑스포에서 거론된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탄소 중립이란 거는 결과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석탄 한료보다. 요거는 미국에서 디파트먼트 에너지국에서 실제적으로 자료를 근거했는데 원전도 있을 거고 수력 발전, 지역 발전, 네, 해상, 그다음에 풍력, 아까 가스, CCS가 탄소 포집입니다. 그리고 가스, 석탄이 있을 건데 과연 뭐가 점수를 매겼어요. 청정 에너지 부분, 안정적인 전력망, 토지 수용성 등등을 했는데 여기서 가장 좋은 점수가 나온 게 원전이 6점, 우측에 있죠. 수력이 4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풍력은 점수가 좀 낮아요. 예. 거의 뭐 2.5점을 받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인제 땅을 사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청정 에너지 면에서는 대부분이 다 신재생 에너지는 1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가 약간 중요할 것 같은데 풍력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안정적인 전력망 면에서는 이게 0점이나 0.5를 준 거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전력 발전의 안정성을 말하겠죠. 바람이 불어야 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안정성 면에서 불안한 거죠. 물론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전력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물 같은 경우도 제가 왜 원전보다 덜 좋냐 보니까 물도 댐에 물이 있어야 발전을 돌리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제 요 자료 미국 에너지국에서는 야 그렇다면
뭐 사실 미국이 전 세계 또 원자력 강국이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발전원별로 다방면에서 본다면 원전에 대한 효율이 높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인데 이거는 뭐 글로벌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아 원전 관련주 계속하는 겁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건 에너지 발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결정적으로 어떤 국가의 정책 방향도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실제적으로 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수주를 한다든지 뭔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관련으로 보신다는 거고 탄소 중립에 관해서 에너지원에서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원전을 좀 높게 보고 있구나.' 그렇게 보겠는데 제가 다른 거 하나 조금 더 볼까요? 이게 인제 바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주식과 바로 직결시킬 수가 있어요.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에서 미국도 땅이 어마무시하게 크죠. 크죠? 크겠죠.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보단 크지 않겠어요? 우리 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땅이 어마무시하게 커서 실제적으로 원자력 발전도 하고 수력도 하고 풍력도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도시까지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뭐 플로리다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바닷가에서 해상 풍력으로 바람개비 돌려 가지고 바위에 부유물 띄워서 전력을 뽑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도시에 끌고 와야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실제적으로 전 자료를 놓고 보면 왜 신재생 에너지 관련 탄소 보직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생각보다 태양광 풍력주가 움직이는 것보다 전력 인프라 관련 송배전 관련주가 움직이는 것을 딱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내 유틸리티 기업의 캐펙스 추이예요. 캐펙스라는 게 우리가 뭐라면 설비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 발전도 올라갑니다. 중간색 띄죠. 발전도 그러니까 발전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전력을 뽑아낼 것이냐. 근데 의외로 막대 그래프가 절반 이상이 전부 다가 송배전입니다. 송배전이란 건 뭐죠? 결정적으로 발생한 전기 자체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장이나 가정이나 도심까지 끌고 오고 중간중간에 전력 로스를 막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뭐 변압기 관련 기업도 되는 거고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도 되는 거죠. 네, 그걸 보시면 좋은데 근데 이거 이슈 자체는 탄소 중립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단순하게 탄소 중립이니까 탄소 포집 관련 기업, 수소 관련 기업 또는 뭐 원전, 풍력, 태양광 여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그 발전된 전략 자체를 멀리 네옴시티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게 되면 그 많은 전력 인프라를 약간의 스마트 그리드 형식이나 저장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전력 인프라는 바로 그거예요.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뭐 가장 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엑스포니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봐야 돼요. 뭐 엑스포라서 뭐라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왜 그렇게 태양광과 풍력에 많은 비중을 두는지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입니까? 덴마크입니까? 그렇죠? 자 보셔. 이거는 2022 년도 유럽의 발전 믹스입니다. 발전 믹스라는 건 인제 각 에너지원 별로 어느 정도의 분포도를 보이고 있는 건데 천연가스가 한 17% LNG죠. 가스가 한 17%가 있고 원전이죠. 원전이 한 23% 그래서 프랑스 원전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나면 인제 풍력입니다. 예 풍력이 한 14% 정도 있고 태양광도 7% 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2020 년인데 여기 잘 보면 특이점이 하나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워터가 있습니다. 워터. 수력 발전이죠.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었냐면 이 우리 영국만의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중국의 서찬성도 사실 서찬성? 산시성? 예. 그 가뭄이 생겨 가지고 실제 풍력 터빈이 안 돌아갔죠. 그게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에도 발생을 합니다. 실례로 저는 스위스를 가 보진 않았습니다. 빙하가 녹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갑자기 바이킹이 그 어시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바이킹의 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드왕의 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물이 말라 가지고. 그러면 2022 년도 기준으로는 풍력 발전에 그러니까 수력 발전의 비중이 12% 입니다마는 유럽 같은 경우는 충분히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무조건 높일 수 있다고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원전 하나 세팅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20년 걸리거든요. 그런 라이프 생각하게 되면 그거보다 쪼끔 단축할 수 있는 것은 풍력과 태양광 쪽은 EU 쪽에서는 많이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실 때 EU 탄소 중립 이야기 나오면 여전히 이런 걸 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가스가 하나 나왔는데 요새 23 년도에 대한민국 정세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조선주 슈퍼사이클 정말입니까라는 단어거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뭐 다른 종목보다. 거의 같은 결인데 조선주도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경기도 안 좋은데요, 컨테이너선. 아유 뭐 곡물 대란도 있다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벌크선. 그쪽은 별로 안 올라갔어요. 중국 경기 안 좋은데요, 안 올라 근데 유일하게 LNG선 비중이 높은 기업들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 실제적으로 LNG선 신조선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그래프는 대표 크락슨이라는 크락슨에서 뽑은 자료인데요. 실제로 놓고 보면 컨테이너선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큰 기계 나르는 컨테이너선의 신조선가는 배 가격입니다. 가격은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뭐 한 140 이게 밀리언 달러겠죠? 그러면 100만, 1000만 억, 100만. 갑자기 숫자가 헷갈리네요. 넘어가시죠. 140에서 한 20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LNG선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선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데 같이 올라간다는 거는 뭐냐면 LNG선에 대한 매력도가 점차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계 해양 운송 기구 IMO에서 2020년도에 실제로 전 세계 바다를 운항하는 기업들의 그 배의 원료 자체를 천연 에너지로 사용하라. 그리고 법이 바뀐 것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벌금 매기겠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한 LNG선 수급에 대한 이슈도 있고 친환경에 대한 이슈도 좀 복합적인데 이런 신조선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하는 관점들은 LNG 관련 기업들 보셔야겠죠. 근데 한국의 조선주들이 강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배는 보통 선사는 유럽 사람들이 선사가 많아요. 선사는 뭐냐 하면 배를 주문하는 사람이에요. "배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스. 그래서 유럽 쪽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 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많이 만드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입니다. 근데 LNG선은 딱 보니까 데이터에서 왜 한국이 전체 조선 수주에는 일본, 중국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이게 뭐냐 하면 굵은 막대 그래프가 LNG선 발주량 추이입니다, 수주량. 그럼 22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가 한국이 120척, 중국이 55척. 상대적 비율을 놓고 보면 그 중국이 LNG선 배 한 대 만들 때 한 대 수주할 때 한국은 2배수 이상, 2대 이상을 2척이죠. 배니까 척이라고 해 있군요. 2척 이상을 수주를 합니다. 올해 23년도 상반기인데 4대 24. 그럼 배율로 치게 되면 물론 뭐 단순 배열이니까 통계 오류가 생길 수가 있었지만은 거의 전 세계 LNG 수주의 절반 그 이상을 한국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왜냐면 뭐 조선주 슈퍼사이클을 떠나 가지고 가격도 비싸요. 신조선가가 컨테이너선보다. 수주도 많이 해요. 그쵸. 그럼 LNG 관련 기업들은 실제적으로 아니죠. LNG 관련 기업이란 말은 그런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쉽게 지금 23년도에 사이클을 놓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좀 보시면서 근데 이것 또한 어떻게 보게 되면 단순하게 장의 특성에서 약간은 기자재 관련주의 움직임은 제한적이고 조선주의 움직임은 좋잖아요. 그럼 많은 투자분들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올라는 가는데 제가 23년도에 느끼는 거는 뭐냐면 약간은 시장이 양극화가 있어서 큰 주식 갈 때 작은 주식 안 갈 때도 가끔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는 항상 시장에서 보이는데 대형주가 가면 대형주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꼭 기억하고 가시고 잠깐 공부를 잠깐 하고 가면 미국 IRA 법안 말고요. 인제 제가 원전 관련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요거는 잠깐 프록으로 짧게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클래스잖아요. 주식 클래스 속의 숨은 코너 살롱인데 CSS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CCS 탄소 포집. 네. 이게 조금 같이 혼자 하시면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격리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음. 그러니까 탄소의 어떤 그 안 좋은 거잖아요. 화석 연료 사용할 때. 그게 탄소 포집 또는 포집해서 저장하는 것을 capture and storage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CCS라고 이야기하고 송배전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기를 보내고 받고 변전소하는 거 그걸 송배전 관련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LS라든지 현대일렉트로닉스 예,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하는 빌 게이츠 이야기할 때 SMR 소형 원전은 말 그대로 소형 모듈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인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원전보다는 조금 먼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기업들 투자하다 보면 EPC라는 이름이 좀 나올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프로젝트를 아예 턴키 원스톱으로 다 하는 거를 EPC 업체라고 합니다. 태양광 업체 중에서도 EPC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뭐 대명에너지 같은 기업도 비슷한 업체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ENG입니다마는 그 유사한 비즈니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따내 가지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설계하고 부품 조달해서 공사를 원스톱하는 게 EPC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밑에는 인제 뭐 원전에 나오는 단어들인데 이렇게 좀 보시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 자체는 원전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사실 글로벌의 큰 트렌드는 탄소 포집 그리고 송배전, 전력 인프라 이런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은 그린 뉴딜 엑스포였으나 내용은 신조선가와 전력 인프라 이야기였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